사이다 무비툰. 당시 내가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송년회에서 한 소동이 일어났다. 그 중심 인물에 내가 있었다. 회사에는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항상 네가 남자였으면 한 대 쳤어. 라고 하는 게 말버릇이었다. 남직원에게는 엄청나게 꼰대질을 하며 권력 남용을 하고 여직원에게는 눈꼬리를 내리고 성희롱을 일삼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다들 싫어했지만 상대가 상사라서 좀처럼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도 예외는 아니라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타입이라서 나를 만지려고 하면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다음에 둘이 데이트하자. 라며 나를 꼬셔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 상사는 언짢은 표정을 짓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나를 성희롱 대상이 아니라 괴롭힘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었다. 가끔 열리는 회식에 참가했을 때는 사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문해 억지로 먹이려고 하기도 했다. 물론 나도 정말 못 먹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기분이 상했는지 항상 하던 말버릇이 또 나왔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그 상사가 주최를 맡아 송년회가 열리게 되었다. 상사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어느 가게에서 송년회를 하고 싶나? 라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갑각류가 메인이 아닌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 장소는 개요리 전문점이 되었다. 심지어 송년회 바로 전날에 송년회 장소를 공개함과 동시에 회식 자체는 회사 부담이지만 취소 수수료는 각자 부담이라고 공지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을 만한 사이드 메뉴만 먹고 부족하면 2차 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참가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상사의 속셈을 알게 되어 내 기분은 최악이었고 내 알레르기를 알고 있는 동료들은 왜 하필 개요리 전문점이래? 개인 취향보다는 당연히 알레르기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설문조사는 왜 한 거야? 라면서 나 대신 화를 내주었다. 괜찮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있겠지? 이런 건 항상 상사한테 맞서는 너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걔 자체는 고급 식재료인데다가 기뻐하는 직원들도 있었으니 뭐 됐지 싶었다. 그렇게 송년회 당일 게 전골이나 게찜 같은 메인 요리에는 손을 못 대니 감자나 절임 요리 같은 것만 먹고 있는 나를 예상대로 상사가 지켜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상사는 동료와 후배와 나 3명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자리에 끼어들어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어? 라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인간 진짜 골치 아프네. 모처럼 즐겁던 중인데 희죽거리며 끼어들길래 나도 순간 욱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적어낸 거 아시죠? 라고 말했더니 안 먹겠다니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드냐? 라며 동문서답만 한다. 전혀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못 먹는다고요.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라고 살짝 과장된 표현을 써서 반박했더니 상사는 이야, 말을 그따구로 하네. 네가 남자였으면 한 대 쳤어. 그 말버릇을 또 시전했다. 옆에서 듣던 동료와 후배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사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체질이라서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텐션이 높을 때는 이게 디폴트다. 지도 술 못 마시는 주제에 잘도 그런 말을 짓거리네. 으아, 열받아. 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상사다. 하지만 아무리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속위에 경일기다. 내 말을 계속 끊어가며 되도 않는 지론을 주입하려 드는 상사에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바람에 몇 차례
네가 남자였으면 벌써 한 대 쳤다니까. 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치고 싶으시면 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자 몇 초 후에 온 힘이 실린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맞은 반동으로 내 몸은 날아가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코피를 뿜어내며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하하하하, 거봐, 꼴 좋다, 야.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라고 하는 들뜬 듯한 상사의 목소리와 후배의 비명소리였다. 그 다음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침대 주변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 준아, 다행이다. 정신이 드나 보네. 나 어떻게 된 거였지? 어떻게 되긴. 그 미친 상사놈이 너를 온 힘을 실어서 때렸잖아. 맞다. 기억을 떠올리자 갑자기 입안이 아파왔다. 거울로 보니 맞은 쪽 뺨이 부어 있었다. 병실 수납장에 개어져 있는 옷에는 새빨간 피가 얼룩져 있었다.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난 정말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동료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계속 곁에 있어준 것 같았다. 그 후 의식이 돌아온 내게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두개골에 금이 간 사실과 당분간 입원 신세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입원하는 중에 동료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와주었는데 그 상사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쳐보라고 말했던 건 나지만 정말로 칠 줄은 몰랐고 머릿속에서 나를 때린 후에 즐겁다는 듯이 웃어대던 목소리가 사라지질 않았다. 나는 그 후 입원 생활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나가는 회사에 나는 약간 긴장되었다.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벼랑간 내게 머리를 숙였다. 헐, 뭐지?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상사의 아내분이었다. 내가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상사가 나를 때린 일을 사과하러 오신 듯 했다. 아내분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셨다.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 저기 고개 드시죠? 나는 상사 아내분을 진정시키면서 얘기를 들었다. 들어보니 나를 때린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 상사는 회사를 잘렸다고 한다. 동료에게 들었는데 나를 때린 상사는 속이 다 시원하네. 라는 소리를 하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다가 지점장에게 뺨을 맞고 자네는 지금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각 못하나? 라며 크게 깨졌다고 한다. 그 후 다른 남직원들 몇 명에게 심지어는 나이 어린 남직원들에게까지 붙잡혔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느라 가게는 야단법석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상해 사건이 되었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비명을 질렀던 후배는 PTSD가 생겨 내가 입원하는 동안에 퇴사를 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참고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사는 꽃 같은 것들을 들고 한번 내 병실에 찾아오려고 했다는데 우리 아빠한테 완전히 쫄아버려 인상은 엄청 무섭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다. 들고 온 물건도 못 전한 채로 도망쳐왔더니 아내분이 울면서 여자 얼굴을 때려놓고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상사를 쫓아내고 그대로 이혼했다고 한다. 당연히 나는 상사를 용서할 생각은 없고 그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들어 경찰서로 향했다. 애초에 알레르기인 시점에서 이미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강요하고 말대답하니 때린다는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사는 결국 기소되었다. 그 후 술도 안 마셔서 정신이 멀쩡했다는 이유도 있어
사리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감옥살이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상사로부터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아냈다. 보험에 들었다고는 하나 입원비만 해도 엄청난데 일을 쉬느라 손해본 부분까지 보장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사가 없어진 후에도 나는 결혼을 계기로 퇴사하게 되기까지 쭉 그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남자한테 그렇게 맞아보는 경험은 앞으로도 평생 없지 않을까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